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와 후연의 전쟁 마지막 이야기로 후연의 모용희가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마침내 고구려계의 고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마저 빼앗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04년 5월 용성이 반란하였다. 북년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으나 모용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 빼앗지 못하였다. 이때 외가 대방을 약탈하기에 북년에게 명하여 군사를 옮겨 외의 선박을 공격하게 하니 죽이거나 생포한 자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앞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개토왕은 서기 402년에 이미 후연을 멸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404년 5월에 모용희가 다시 용성을 장악하자 이를 반란으로 규정합니다. 즉 고구려는 용성을 포함한 과거 후연의 영역을 자신에게 복속한 제후국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여 광개토왕은 그해 11월 5만 명의 군사를 동원시켜 연나라를 응징하게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04년 11월 해방 등에게 명하여 5만 명을 이끌고 연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가 모용희를 응징한 사건을 자치통감은 서기 404년 12월의 기록에 아주 간단히 고구려 침연, 즉 고구려가 연나라를 침범하였다고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서와 16국 춘추에서는 당시 고구려가 연군을 노략질하였다고 전합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때마침 고구려가 연군을 노략질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다. 진서 권 124의 내용입니다. 겨울 12월 고구려가 연군을 노략질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다. 16국 춘추 사고전서본 권 48의 내용입니다. 연군은 그 취소가 계현으로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서북지역에 존재하였습니다. 즉 당시 고구려는 용성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요서 일대를 휘젓고 다녔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연군이 지금의 북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록 석가장시가 아니라 북경 일대라고 하여도 당시 고구려를 한반도에 두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사서의 기록에는 고구려가 도저히 한반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는 한반도에 고구려가 있었고 평양이 낙랑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록에 근거를 둔 역사 해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매몰된 역사 해석일 뿐입니다. 심지어 연군의 존재가 해석이 어렵게 되자 후연의 연군이 연영성 금주시 의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모두 기록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영락 15년 서기 405년 을사년 정월 연나라 주군 모용희가 그 처 부녀와 함께 요동성을 침입하였다. 태수 천익이 성주 가루와 함께 힘써 막았으나 매우 위험하였다. 천익이 이에 직접 성 위에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전쟁을 독려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나라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비록 죽어도 성을 버릴 수는 없다 라고 하니 이에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모용희의 군사가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모용희의 장졸들이
화공을 청하였으나 모용희가 말하기를 짐은 황후와 함께 가마를 같이 타고 성으로 들어가서 부고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니 화공은 하지 마라. 이에 성 안에서는 다소 여유가 생겨 준비를 더욱 엄하게 하였다. 해방과 마회 등이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구원하여 모용희의 군대를 대파하고 그 무기와 군사와 말을 노획하였다. 서기 405년 새해가 밝자 모용희는 다시 요동성을 공격합니다. 문제는 터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용희가 요동성의 창고에 있는 재물을 탐하여 화공을 못하게 막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모용희의 군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국사에서는 화공에 대한 이야기를 삭제하고 모용희가 요동성을 깎아 평평하게 만든 다음 그 부부가 걸어서가 아니라 수레를 타고 들어가고자 하다가 실패하였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왕 모용희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무신일에 요동을 공격하였다. 성이 막 함락되려 할 때 모용희가 장군과 사졸들에게 명하여 먼저 오르지 말라 하며 그 성을 깎아 평평하게 고른 다음 짐과 황후가 수레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는 단단히 대비하였고 군사들은 정벌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모용희는 다시 서기 406년 12월에 거란과 고구려의 영토를 넘보다가 또다시 실패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06년 겨울 12월 연나라 왕 모용희가 거란을 습격하여 형북에 이르렀으나 거란의 무리가 두려워 돌아가려 하였다. 결국 무거운 짐을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한 병사들로 우리를 습격하였다. 연나라 군대는 3,000여리를 행군하여 피로와 추위로 죽은 병사와 말들이 길에 줄을 이었다. 우리의 목자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서기 406년 12월 모용희가 거란을 습격하여 형북에 이르렀다가 짐을 버린 경병으로 우리의 목자성을 습격하였다. 그 부대의 움직임이 3,000여리였기에 병사와 말이 지쳤고 얼어 죽는 자가 서로 포개질 정도로 즐비하였다. 마회가 맞받아쳐 대파시키니 얻은 병장기가 무수히 많았다. 모용희는 영역을 확보하고자 먼저 북쪽에 있는 거란을 넘봅니다. 그리하여 형북에 이르렀는데 막상 그곳에서 마주친 거란군의 규모는 자신의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형북이란 안문의 북쪽, 즉 산서성 삭주실대를 가리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문의 남쪽을 형남이라 하고 그 북쪽을 형북이라고 한다. 목자성은 남소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자성은 남소의 동쪽에 있다. 자체통감 사고전서본 권 114의 내용입니다. 남소는 고구려의 서부 국경의 중요 방어 장소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의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 남소촌 일대에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목자성 역시 그 동쪽에서 안평현을 흐르는 호타 주변의 고구려 중요 방어선이었습니다. 당시 모용희는 용성에서 호타의 상류로 올라가 거란을 엿보다가 다시 호타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서부 국경 남소의 동쪽 목자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고구려는 후연을 가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07년 2월 북년과 해성에게 명하여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모용희를 공격하게 하였다. 장무의 서쪽에서 싸워 모조리 목을 베었다. 갑옷 만벌과 셀 수 없이 많은 군수 물자를 빼앗았으며 사구 등 6성을 빼앗았다. 군주의 힘이 약해지고 나라가 불안하면 반란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모용희의 폭정과 지속되는 고구려의 압박에 결국 풍발과 모용우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위 장군 풍발과 좌위 장군 장흥은 앞서 모두 일에 연루되어 도망갔었는데 모용희의 학정 때문이었다. 풍발의 종형 풍만리 등과 함께 22인이 결맹하여 모용운을 주군으로 추대하였으며 상방의 무리 5천여 명을 보내 문을 닫고 막아 지켰다. 거사가 결행된 것은 모용희의 황후 부씨의 장례일이었습니다. 부씨의 장례를 위해 모용희가 용성을 나가자 풍발 일행은 용성의 성문을 닫아버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앙문 조락이 살아 도망쳐 이를 고하니 모용희가 말하기를 이 좀 도둑놈들을 짐이 돌아가 죽일 것이다. 이에 갑옷을 갖추고 급히 달려 돌아와 난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밤에 용성에 도착하여 북문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하자 용등원으로 도망쳐 들어가 미복으로 숲속에 숨었으나 사람에게 사로잡혔다. 모용희가 황후를 묻어주고자 간 곳은 용등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반란의 소식을 들은 모용희는 곧장 밤에 용성으로 달려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용등원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이 용등원의 자리에 지금의 융흥사라는 사찰이 세워졌고 그 융흥사가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존재합니다. 즉 과거 연나라의 도읍 용성은 바로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이라는 것이 기록과 유적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운이 그를 넘겨받아 죽이고 또 그 자식들을 성의 북쪽에 함께 묻어버렸다. 이때 나이 23세로 제위 6년째였다. 모용운은 그를 부씨의 묘에 묻어주었으며 시호를 소문 황제라 하였다. 마침내 후연의 황제 모용희는 서기 407년 7월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후연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풍발 일행은 모용운을 북연의 초대 황제로 옹립합니다. 이때 모용운은 자신의 본래 성인 고씨로 바꿉니다. 그는 바로 동명성왕의 아들 고루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루는 소선호의 질투로 비록 동명성왕의 아들이지만 해시를 부여받지 못하고 고씨의 성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풍발과 고우는 모용희를 죽이고 찾아와서 사죄하고 조공을 약속하였다. 모용운이 북연을 건국하자마자 고씨로 바꾼 것은 바로 이웃에 있는 고구려의 위협을 벗어나고 또한 고구려의 속국으로 존재하며 나라의 안정을 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후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